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어의 구호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일본어로 된 문장을 접하시게 되면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리고 일본어의 구호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읽을 때, 일본어를 쓸 때 좀 더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오늘 5가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때 또는 마루라고 불리는 점이에요. 문장 끝에 찍어서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한국에서는 그냥 점을 찍어서 마침표로 나타내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넣어서 마침표를 의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쁩니다 라고 할 때 키레이 데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키레이 데스 라는 문장 끝에다가 작고 귀엽게 동그랗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동그랗게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일본어의 문자가 더욱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구땡 혹은 마루라고 해요.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토텐 또는 탱이라고 불리는 점이에요.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점을 찍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점은 문장을 나눌 때나 아니면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에서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이마나니 시테루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마나니 시테루에서 이마 다음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마나니 시테루 라고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뭐 한국어의 쉼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국어의 쉼표보다 활용도가 더 높아요. 이도 이럴 게 왜냐면 한국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쉼표 많이 쓰면 왜 이렇게 문장을 장황하게 늘어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어에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 도땡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답니다. 세 번째는 나카보츠 또는 나카구로라고 불리는 점이에요. 단어 등을 나열할 때 쓰는 점인데요. 그 외에도 외국인의 성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이곤 해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디까지 외국인의 성이고 어디까지 이름인지 구분이 명확히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전유하인데 전유하를 카타카나로 바꾸게 되면은 종유하가 되거든요. 종이 끝나는 그 시점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 나카구로를 찍어줍니다. 종유하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용도로 쓰여요. 네 번째는 괄호인데요. 일본어에서 요렇게 생긴 가기카꼬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기카꼬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인용문이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다가 요렇게 가기카꼬를 붙이곤 한답니다. 뭐 한국어에서는 보통 따옴표, 이렇게 생긴 따옴표를 붙이곤 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이 따옴표보다는 가기카꼬를 정말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마지막도 가로인데요. 바로 이 가로예요. 니즈 가기카꼬. 한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형태지만 일본에서는 인용문이나 참고서적 그리고 영화 제목 등을 쓸 때 이걸 써서 나타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대학생들이 레포트를 쓸 때 꼭 지켜야 하는 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참고 문헌이나 참고 자료나 아니면 작품명 등을 표기할 때 그때는 니즈 가기카꼬를 써서 나타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카꼬로는 부족한 더욱 큰 대제목을 나타낼 때 니즈 가기카꼬를 쓴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본어에서 아주 중요한 구호 5가지를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또 봐요. 안녕!